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어제 저녁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두 후보 간 토론회를 여는 등 당 차원의 단일화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공윤선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단일화를 위한 회동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손을 서로 맞잡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1시간 20여 분의 회동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회동 직후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당에서 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에 일임을 했고 당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실행을 할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 후보는 직접 회동 결과를 설명했는데 한 후보가 당의 단일화 방안을 일임했다는 말만 반복해 대화가 진척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서 회동 결렬 소식이 들리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단일화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짓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님, 이제 결단해 주십시오. 응답자의 80% 이상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열어 이양수 사무총장을 신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오늘 저녁 6시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1대1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토론회가 끝나면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1대1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마침 김 후보 측이 오늘 오후 4시에 한 후보 측에 추가 회동을 하자고 제의한 상태였지만 한 후보 측은 토론회를 하고 보자며 국민의힘의 제안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 토론을 할 수 없겠지만 여론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가 무산이 되면 그냥 토론회가 아닌 된 상태로 여론조사는 갑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우리가 바라는 건 단일화를 촉구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기일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15일 낮 2시로 지정했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을 놓고 커지고 있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후 36일 만인 지난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 합의 기일을 이틀 만에 열어 사건 배당부터 결론까지 사흘 안에 끝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튿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도 그날 바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의 속도를 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법원 내부망에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에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미뤄야 한다면서 탄핵, 청문회, 입법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대선 기간 예정된 재판은 더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거듭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 4.2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위험이 커졌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그대로 유지되면 악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전혀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Doesn't affect our doing our job at all. Only the economic data, the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that's it. That's all we're going to consider. 기자회견에선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묻는 질문이 쏟아졌고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간 금리 차는 최대 1.7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동결 결정에도 미중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첫날에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4번씩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콘클라베가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흰색이 아닌 검은색, 기다리던 색은 아니었습니다. 첫날 콘클라베에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새 교황을 보기 위해 바티칸을 찾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I think that it is kind of disappointing because we waited what's been since 5 o'clock. Yeah. And they didn't decide. 외신들은 추기경 수가 예년보다 늘었고 콘클라베 경험이 처음인 추기경도 많아 투표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투표 첫날 새 교황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추기경들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신들은 전례에 비춰 셋째 날까지는 교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추기경 133명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비밀 엄수 등을 서약했습니다. 이후 추기경을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퇴장시켰고 Extra omnes. 시스티나 성당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첫날 투표를 마친 추기경들은 숙소인 산타마르타로 돌아가 다시 격리됐습니다. 첫 투표에선 주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4차례씩 투표가 진행되는데 유력 후보로 표가 쏠릴 수 있어 시스티나 성당을 향하는 세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바티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